안녕하세요, 닥터벤입니다. 여러분, 올해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경기도 안 좋고 사는 게 좀 팍팍하죠. 그래서 휴가는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아프리카에 의료봉사 다녀온 뒤로 허리띠 꽉 쫄라매고 있거든요. 휴가나 명절 연휴 때 해외로 여행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다녀오셔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사서 고생하셨네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그렇게라도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PD도 답사를 빙자해서 좋은 곳을 다녀온 모양이에요. 촬영 때문에 외국도 다녀본 경험이 많은 친구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는 한국적인 감성의 풍경을 봤다고 합니다. 출항 시간이 지났는데도 배는 차와 사람을 싣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밤새 고속도로를 달려온 차 앞에는 벌레들의 흔적으로 선혈이 낭자한데 PD는 차 안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다. 출항이 지연되는 이유는 해상의 안개 때문이다. 안개가 점차 걷히고 드디어 배의 차들을 싣기 시작했다. 잠시 후 저 멀리 완도를 뒤로하고 배는 출발했다. 바다 위의 안개는 아직도 섬들을 감싸 안고 남아있어 그 신비스러운 모습들을 담아내느라 PD가 무더운 날씨에도 애쓴다. PD가 담아낸 남도의 바다 풍경을 잠시 감상해보자. 제가 여행 처방전이란 이름의 콘텐츠를 생각한 이유는요, 여행은 단순히 일상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깊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요, 또 낯선 문화를 접하는 과정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일상과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 여행은 최고의 재충전 기회가 되죠. PD가 다녀온 이번 여행의 컨셉은 힐링이다. 그래서 선택한 장소가 전남 완도에 있는 보길도이다. 이 섬에는 한국 최고의 전통 정원인 원림이 있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한국의 자연 환경은 자연을 거스르기보다 순응하고 동화하려는 정원 양식을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왔다. 한국 정원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인 원림은 자연과의 조화로움에 있으며 인간의 손길은 자연에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지속하기 위해 최소한으로만 개입한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정원 원림에는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선 깊은 철학적 표현이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보길도에 있는 윤선도 원림은 살아있는 풍경을 선사한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부사시사라는 시조를 배웠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시조를 지은 분이 고산 윤선도라는 분인데 조선시대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는 분이시죠. 어부사시사는 시조 문학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독특한 구성과 생생한 묘사 그리고 풍부한 어휘로 명성이 높습니다. 이 시조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과의 깊은 교감과 속세로부터의 초월을 노래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합니다. 윤선도는 타협하지 않는 청렴함과 조선 조정 내의 정치적 부패 및 당파 싸움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여러 차례 강제적인 은둔과 유배가 이어졌다. 여러 곳의 유배지를 거치는 동안 보길도는 궁극적으로 그의 가장 길고 중요한 유배지가 되었으며 이곳은 그의 위대한 문학적 업적과 동의어가 되었다. 윤선도는 험난한 유배지를 사색과 예술적 창작을 위한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하였고 위대한 문학 작품인 어부사시사를 창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보길도의 윤선도 원림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 세연정, 동천석실, 그리고 낙서제이다. 낙서제는 윤선도의 주된 거처이자 학문을 강론하고 독서하던 공간이었으며 달 구경 장소로 기록된 귀암이라는 거북 형상의 바위도 확인되어 윤선도의 자연관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낙서제 옆에는
윤선도가 82세 때 아들 학관을 시켜 지은 곡수당이 있는데 이곳에는 지형을 보완하기 위해 하연지라는 네모난 연못이 파였고 취적헌, 익청헌, 그리고 일삼교와 유이교라는 두 다리가 있다. 이는 건축물이 자연의 물길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설계된 방식을 잘 보여준다. 낙서제 건너편 산비탈에는 윤선도의 서재이자 휴식과 사색을 위한 동천석실이 있다. 동천석실은 도교 사상에서 신선이 사는 선계를 의미하며 윤선도는 이곳을 서책을 즐기며 신선처럼 소요하는 은자의 처소라는 뜻으로 이름지었다. 세연정은 원림 중 가장 공을 들여 꾸민 곳으로 세연은 주변 경관이 물에 씻은 듯 깨끗하고 단정하여 기분이 상쾌해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을 판석보라는 독특한 한국식 보로 막아 연못 조성하였고 이 보를 통해 자연적으로 수위가 조절되도록 했다. 보길도의 원림은 주변의 산, 계곡, 바다를 정원 구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끌어들여서 경작된 공간과 자연 그대로의 공간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국 원림이 정적이고 인위적인 공간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본질적인 야생성을 반영하여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풍경임을 시사하는데요. 정원이 자연세계의 축소판으로서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한국 정원은 전통 산수화의 구성처럼 여백의 미를 중요한 미학적 속성으로 삼는다. 불필요한 공간을 굳이 채우지 않고 비워둠으로써 정신적 치유와 휴식을 돕고 개인적인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여 자연 그대로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자연의 치유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죠. 수많은 연구들은 자연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하는데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정신적 웰빙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 숲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환경은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자연에 노출되면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고 공격성이나 피로나 슬픔을 포함한 부정적인 감정은 감소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노출이 광범위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이점과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원림에서의 몰입적이고 매개되지 않은 자연과의 연결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가장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원림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문화 관광과 함께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치유적 이점을 동시에 제공하는 총체적인 자신의 건강관리 행위입니다. 올 여름에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은 원림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곳에서 평화와 영감을 얻고요. 총체적인 건강을 찾아 떠나는 구도자로서 살아있는 풍경들도 느끼시고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고요함을 발견하시고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